정말 흥미롭네. 기록해둬야겠어. 여행자님? 여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쉬는 날이라 여기서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쪽에 흰 비둘기들 보이세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충분히 높고 안전하고 인적 드문 곳에서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아, 보이세요? 유적 가디언의 움직임은 비둘기의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이에요. 예전에 참새가 유적 가디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가가면 유적 가디언이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도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사이에도 교류할 수 있는 언어나 신호가 존재할까요? 자동장치에 대한 신뢰는 각인 현상처럼 유전되는 본능일까요? 아니면 저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생물의 비밀은 아직 무궁무진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고마워요.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혼자 실험하는 시간이 제일 보람차고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비둘기야, 내가 너희를 멀리서 바라볼 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티오나님, 다행이에요. 오늘은 술집에 안 가셨군요. 아버지께선 사냥을 나가셨나요? 오늘 못 뵌 것 같아요. 아빠는 감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어. 찬바람을 쐬서 그런 것뿐이니까 안심해. 내가 잘 돌볼게.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다 준비해놨어. 잠깐만.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 뭐야, 깜짝이야. 너였구나? 누가 겁쟁이라는 거야? 저번에 내가 사냥하는 것도 봐놓고.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훨씬 큰 짐승도 잡아봤다 그 말이야. 가로도 세로도 나보다 큰 놈으로. 방금은 그냥 좀 특별한 물건을 다루느라 신경을 써서 그래. 조금 창피하네요. 궁금하면 직접 보셔도 돼요. 이번엔 수확이 크네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 네배신 고리고리 열매랑 쓴맛 강화판 통통 연꽃을 안 챙겨 나왔어요. 혹시 내일 몬드성에 들르시나요? 아니, 요즘은 바빠서 칵테일 제조할 시간도 없고 사냥도 나가야 하거든. 그렇군요.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새로 개발한 당근 성분 함량이 높은 낙낙베리예요. 색과 향, 영양 성분 모두 당근에 더 가깝죠. 이게 당근을 좋아하는 동물만 끌어당길지 아니면 낙낙베리를 좋아하는 동물까지 끌어당길지 궁금해요. 오, 흥미로운 주제네. 그럼 이걸 미끼로 써볼게. 네, 실험 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알겠어. 드라프 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쾌차하시길 바래요. 그럼 저도 이만 가볼게요. 궁극의 광폭화 서풍 용전사 개조판 23호를 조립해야 하거든요. 무슨요? 뭘 이해해? 뭐라는지 외우지도 못하겠다. 하루아침에 지고 봄비에 다시 피네. 안 돼, 안 돼. 언제 또 여기까지 읽었지? 검술 연습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우연이네. 난 검술 연습 중이었어. 아닌가? 정확히는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어. 연습은 이미 끝났으니 안심해. 붓도 집어넣었으니 위험할 일은 없을 거야. 주변에 떨어진 낙엽들 보여? 전부 내가 서예 연습을 한 흔적이야. 가운데를 벤 건 정서, 인맥을 따라 벤 건 소서, 조각조각 토막낸 건 행서. 이건 서체의 이름이야.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있지. 어떤 건 각지고 반듯하고 어떤 건 유려하고 자유분방해. 이런
연습은 즐거웠지만 주변 대나무들한텐 정말 미안하게 됐어. 행추라는 이름처럼 내가 이 숲에 가을바람을 불러오고 말았네? 비기? 아니야. 아까는 이 세묵록의 주석을 읽고 있었어. 세묵록은 기묘한 책이야. 작가는 서예 대가 희범인데 그는 서예에서 건법을 깨우치고 양쪽 모두를 섭렵했다고 해. 그 후 그는 천하의 제목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건법을 비석에 새기고 여기에 세묵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이 세묵록은 흔치 않은 복제 주석본으로 그 비석의 내용과 필체를 그대로 옮긴 거야. 우리 형님의 귀중한 소장품이지. 우리 형님은 평소엔 통이 큰데 책만큼은 목숨처럼 아껴. 누구든 책을 빌리려면 형님을 한참 설득해야 하지. 그런 형님이 며칠 전에 이 세묵록을 건네주며 글씨를 열심히 연습하라고 당부할 땐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아버지에게 쫓겨났구나 싶었지. 그 소식을 미리 접한 형이 이 책을 작별 선물로 준 거고 말이야. 그때 나랑 형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둘 다 책을 붙든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지. 너란 사람은 정말이지. 눈치가 너무 빠르다니까. 그 장면이 꽤 재미있어서 소설에 넣을까 했었거든. 방금 네가 한 말도 책에 쓰면 더 재미있어지겠어. 이런, 너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 날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돌아가야겠어. 또 보자. 너 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굳세구나. 그래도 무리하는 건 좋지 않아. 오늘은 잠시 쉬어. 마침 나뭇잎이 있으니 한 곡 연주해줄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부터 아득히 먼 미래까지 이 선율이 너와 함께하길 바래. 태희 오빠, 리월의 음유 시인은 이렇구나. 몬드랑 사뭇 다르지? 병약기사 언니. 엄밀히 말해서 나와 불꽃기사 클레는 공무 중이야. 리월의 주리업 수출 현황을 파악하러 왔지. 리월의 공연장에서 소비되는 몬드수를 조사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야. 겸사겸사 고상한 예술도 감상하고. 그렇지, 클레? 그런 거야? 물론이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봐. 리월극 좋아. 여행자님, 오늘도 화요다간에 와주셨군요. 응? 친구랑 같이 오신 건가요? 만나뵈어 영광입니다. 온근양? 리월극에 대해서는 행상에게 익히 들었습니다. 저희 둘 다 리월극을 보는 건 처음인데 무척 재미있더군요. 맞아. 언니, 창을 어떻게 그렇게 돌리는 거야? 클레도 가르쳐줘. 리월극이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창술은 익히기 어려워요. 어려워도 괜찮아. 열심히 배울게.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이따 극단이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세요. 어렸을 때 연습용으로 쓰던 짧은 창이 있으니 그걸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온근양에게 너무 실례인 것 같은데. 불꽃기사 클레? 기사단 매뉴얼 내용 기억하나? 오빠? 아니, 태희야 대장님! 그럼 귀한 손님이 너에게 선의를 표하면 어떻게 해야지? 고맙습니다. 착한... 리월극을 부르는 언니? 별 말씀을요. 극을 즐겨주셨으니 이 역시 인연 아니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놀러오세요. 천하는 태평하고 만물은 새로워지니 그야말로 좋은 시절이구나. 역시 여기 있었구나. 너희로군.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아, 맞지? 이제 화 풀렸지? 이 몸이 그런 소인배로 보였더냐. 신학에게 이야기는 들었다. 좋은 곳을 골라주었더구나. 별을 따는 절벽이라
좋은 이름이야. 이곳의 바람은 오장산과 달리 더욱 경쾌하고 여유로워. 둘 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힘들게 올라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힘들게? 나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 천리를 내려다볼 수 있다. 여기 오는 건 간단한 일이지. 하물며 절벽 밑에서 올라오더라도 바람을 타고 몇 번 뛰어오르면 정상에 닿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느냐. 한우는 커다란 선조였지? 무엄하구나. 다 들린다. 그게 내 말은 진군의 능력은 감히 따라하지도 못할 만큼 대단하다는 뜻이었어. 여행자만 해도 그래. 우린 여기 처음 왔을 때 엄청 고생해서 겨우겨우 올라왔거든. 그렇게 겸손할 것 없다.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내 눈은 틀린 적이 없다. 너는 재능이 뛰어나니 이제 등반 같은 건 손쉬운 일 아니더냐. 그나저나 왜 한우는 혼자 왔어? 가무랑 신학도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이상할 게 있나?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그 어린 수옥조차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수행에 임하고 있지. 뭐 홀로 느긋하게 노니는 것도 좋다. 이 몸은 본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정이니. 혁계다운 품격이네. 그런가? 참, 너는 폰타인의 사진기를 잘 다룬다지? 모처럼 여기까지 나왔으니 몇 장 찍어주겠느냐? 화면거리는 이미 조정해 두었으니 저 멀리 서서 장치만 누르면 된다. 다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 의견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하마. 어때?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지? 가무가 준 비단 옷을 가져올 걸 그랬구나. 일단 이렇게 하마. 바람을 받으면서. 그야 그렇지. 이러면 어떠냐? 그래, 나도 준비 다 되었다. 다 찍은 게냐? 어디? 잘 나왔구나. 수고했다. 자, 이번엔 내가 너희 둘을 찍어주마. 정말? 우리도 찍어주는 거야? 방금 들어보니 이곳에 추억이 많은 듯 하던데 오늘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로울 테지. 이 순간의 기분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다시 꺼내볼 때마다 오늘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을 게야. 그렇겠네. 우리도 가서 찍자. 부탁할게, 한운. 오, 이 사진기는 정말 정교하군. 풍경을 참으로 선명하게 담아내. 페이몬, 찍기 전에 입가부터 닦거라. 아침에 쿠키를 먹고 제대로 안 닦았나? 자, 절벽에 서니 기분이 어떠냐?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있느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했으면 곧 장치를 누르마. 히히, 나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했으면 곧 장치를 누르마. 되었다. 내가 예상하던 대로 잘 나왔구나. 어디, 나도 볼래. 이거 봐. 무슨 문제라도? 매일같이 티바트 각질 누비는 너에겐 어떤 절경도 일상이 아니더냐. 여정에서 느낀 감정이 가장 중요하지. 그치만 네 사진엔 멋들어진 풍경이 선명하게 찍혀있잖아. 우리랑은 다르게. 상황이 다르니까. 나의 목적은 애초부터 경치를 즐기는 것이었다. 초행이니 풍경을 새기는 것이 당연하지. 게다가 풍경이 보이지 않으면 그 두 놈이 바로 알아채지 못할 것 아니냐. 내가 저들 없이 얼마나 즐겁게 다니는지 보라지. 자, 오늘은 즐거웠다. 나는 여행 책자를 따라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니 걱정 말거라. 너희도 볼 일이 있으면 편하게 가거라. 굳이 동행할 필요는 없으니. 서리는 흩날리고 단풍은 배회하네. 안 그래도 오늘 네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어. 나도 이제 막 온참인데 이게 바로 이심전심인가? 내가 책을 들고 검술 연습을 하는 걸 보곤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젓고 발을 구르고 손을 흔들긴 했지만 아무튼 책을 돌려달라고는 안 했어. 아마 아버지의 뜻이었겠지. 전부터 내게 글 연습을 많이 해서 집안에서 축하장 보내는 걸 도우라고 하셨거든. 그러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집안의 사업 파트너들을 접하며 향후 집안 업무를 처리할 기반도 다질 수 있을 테니까. 게다가 아버지 말고 누가 형님의 책장을 열 수 있겠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접대용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 가식적인 말을 주고받는 게 제일 싫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지. 거기 앉아 차를 마시면서 지루한 이야기를 들을 바에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글씨 연습을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서예의 검수를 접목한다는 핑계로 세목록에서 깨우침을 얻으러 여기 온 거야. 둘 다 연습도 할 겸. 그런데 내 검무가 널 이곳으로 불러들이다니 열심히 검을 휘두른 보람이 있네. 깨달았지. 이름을 떨치던 대가들도 꽤 인간적이라는 걸. 속세에서 말하듯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자들이 아니더라. 이것 봐. 각 세대의 검법. 서예 대가들이 세목록에 남긴 주석과 비평이 이 복제 주석본에 남아있어. 이 주석을 보면 그 대가들의 성격이 어렴풋이 보이지. 예를 들면 여기. 이 사람은 희범과 사이가 안 좋았던 서예 대가인데 늘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지적하며 긴 주석을 달았어. 봐. 여기서는 희범의 서체를 이렇게 평가했어. 자유롭고 날카로운 것이 바람을 맞은 거목과 같다. 언뜻 보면 칭찬 같지만 바람을 맞은 거목은 숲보다 큰 나무는 바람에 부러진다는 풍자의 뜻을 담은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눈의 가시 같은 사이여도 주석을 남길 때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종이에 적은 글은 후회해도 지울 수 없으니까. 그 후 희범이 이 주석에 반론을 남겼어. 봄이 오고 거목이 무성해지니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여기 과거 청권성으로 부임했던 인물의 주석도 있어. 서예와 검술 모두 뛰어난 분이었지만 비평은 간결했지.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있네. 좋다. 다만 서명은 서툴다. 이거 말고도 재미있는 주석이 많아. 자자, 내가 보여줄게. 조급해하지 마. 증조부께서도 서예는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며 책의 내용부터 이해해야 거기에 나오는 글자를 쓸 수 있다고 하셨어. 잠깐만, 혹시 지금 몇 시야? 이런, 귀가 시간을 놓쳐버렸어. 아버지한테 또 혼나겠다. 난 이만 돌아갈게. 이따 또 여기서 검술 연습을 할 건데 시간 되면 와서 같이 하지 않을래? 이 검술을 함께 익히면서 서로를 봐주면 성과가 더 좋을 거야. 검술 연습이 싫으면 산책이나 낚시를 가도 되고. 아이고, 또 말이 길어졌네. 나 진짜 가볼게. 나중에 봐. 조용! 왜 그래? 저기 비둘기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벌써 반나절이나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한운도 쇠고기를 먹고 싶은 거야? 황당하군. 나는 결코 무고한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사진 찍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이야. 미안, 내가 생각이 지나쳤어. 그래, 네가 돕는다면 든든하지. 뒤쪽 건물에 거대한 풍력장치와 다리 위 비둘기를 함께 담고 싶구나. 너라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게다. 이번엔 어떤 자세를 취할까? 그럼 이렇게? 풍력장치와 비둘기도 화면에 담겼느냐? 성문 밖의 병사들은 이런 자세를 취하던데. 그래. 되었나? 어디 보자. 좋군. 역시 훌륭해. 요즘은 어디 놀러 다녔어? 네 여행 책자를 따라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갔었다. 녹음이 우거지고 거목 사이로 지혜로운 바람이 맴도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더구나. 책자에 적힌 곳은 전부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야. 거긴 시원해서 낮잠 자기 딱 좋지. 다른 곳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자, 어디 보자. 대충 알겠긴 한데 풍차국화를 뭐 이렇게 크게 찍었어? 이건 클로즈업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 흐릿한 건? 이 역시 내가 의도한 분위기니라. 그래, 또 있어? 몬드성의 현지 음식을 맛보았지.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사진 너머로 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아. 이것은 조감도다. 왜? 어떻게 이 각도로 찍었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면 되지. 말 그대로 조감도네. 그래, 너의 여행 책자 덕분에 이국 땅을 막힘없이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직 시간이 이르니 마음 가는 대로 더 돌아다녀 볼까 한다. 책자가 있으니 내 걱정은 말거라.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없던 일로 해. 상황이 시급하니 정 안 되면 이모한테 부탁해볼게. 신학 씨에게? 안 돼. 다른 사람은 끌어들이지 마. 안 그러면 여행자 너구나. 마침 잘 왔어. 이번 일은 요게테치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 내가 치목이라는 필명으로 소설 쓰는 거 기억하지? 부끄럽게도 내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원고를 보낼 때마다 편집부에서 편지를 보내 못 알아보겠는 단어를 물어오곤 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나도 가급적 마감일보다 빨리 원고를 완성하기로 약속했지. 원고를 최대한 빨리 편집부에 보내면 한 편집자가 다시 예쁘게 옮겨졌고 다른 편집자한테 넘겨서 그걸 정식으로 출판하는 거야. 맞아. 나도 엄청 미안하고. 그래서 종종 감사의 의미로 특상 간식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며칠 전에 편집부에서 편지가 왔어. 그 편집자가 병에 걸려서 글을 옮겨 적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너무 비웃지 마. 봐, 여행자의 반응도 이렇잖아. 아니야. 안 돼.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아니야. 중훈의 글씨는 예뻐. 중훈이 그린 부적조차 내 글씨보단 잘 읽히는걸. 나는 그러니까 나도 행추에게 도와주겠다고 했어. 행추도 처음에는 승낙했고. 근데 몇 줄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어깨를 흔들면서 그만 쓰라고 하더라. 내 글씨가 마음에 안 드나 싶었는데 글쎄 행추가 하는 말이 너 옮겨 적기만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소리내서 읽은 거야? 응? 잘 썼길래 감탄한 거야. 이야기도 재미있고 인물마다 대표하는 시도 있길래 무심코 읽어버렸어. 특히 여우 여협이 해독약을 들고 산을 내려가는 부분에 시를 곁들였잖아. 뭐였더라. 옷은 먼지와 술로 얼룩졌네. 먼 길 오가도록 검문들 곳 없구나. 너 중훈 제발 그만 읽어줘. 게다가 네 이야기는 재밌긴 한데 좀 복잡해서 어차피 나는 이해 못하는 게 많았어. 술선인이 왜 갑자기 도움 요청을 수락했는지, 그의 주종 13검이 어떻게 도난당한 건지. 행추가 쓴 소설은 진짜 재밌어. 행추는 단편도 잘 쓰는데 예를 들면 행추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두 사람 제발 좀 봐줘. 더 했다간 내 손가락이 검자루를 움켜쥐다 못해 부숴버릴 거야. 아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쓴 글을 읽는다니 차라리 집안의 사업 연애에 가는 게 나아. 타자기? 들어본 적 있어. 폰타인에서 쓰는 기관 맞지? 정말? 너무 잘됐다. 그런 기물이 있으면 더는 서체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겠어. 폰타인의 기관은 정말 신묘하구나. 평소 형님께 듣기만 했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어라? 잠깐. 형님은 상단 사람들과 자주 폰타인에 가시니 타자기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텐데? 내가 글을 쓰지만 글씨는 서툰 것도 아시고. 근데 왜 이걸 안 알려주셨지? 아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타작이라는 장치가 아무리 신묘한들 지금은 여기에 없잖아. 이렇게 된 이상 이 방법뿐인가? 전에 농담으로 네가 한 말을 소설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젠 네가 내 말을 소설로 쓰게 됐네. 이 역시 운명일지도. 그래, 맞아. 이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 돌아가서 원고를 정리할게. 다 하면 부를 테니 와서 받아 적어줘. 행추, 정리 끝나면 나한테도 좀 보여주면 안 돼? 여우 여엽 얘기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종은 제발 봐주라. 사냥감이 도망갔어. 저녁밥은 없겠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놀라진 않았느냐? 이름이 무엇이지? 집은 어디고? 이 나이에 어찌 홀로 돌아다니느냐? 맹수가 덮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름은 레이저. 집은 여기에요. 질문이 많아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어린아이 같지는 않은데 말이 서툴군. 혹여 나무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지고. 여기까지 왔어? 레이저도 있잖아. 오랜만이야. 이쪽은 한운이라고 해. 우리 리월 친구야. 이 아이를 아느냐? 친구예요.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다고. 아까 어른도 없이 이 아이 혼자 숲 멧돼지무리 주변에 앉아있더구나. 근처에 마물이 돌아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나 불안하던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나는 더 상상하기도 힘들군. 방금 한운이 숲 멧돼지를 쫓아낸 거야?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레이저는 아마 사냥 중이었을 거야. 울프 형제 쪽에서 숲 멧돼지를 자주 잡거든. 걱정 마. 레이저는 엄청 강하니까 그렇게 쉽게 다치지 않아. 그렇지, 레이저? 발톱도 강하고 사냥도 잘해. 뭐라? 사냥? 당치 않은 소리. 이 나이대 아이는 가족의 보살핌 아래 자라야 마땅하거늘 어찌? 레이저는 늑대무리에서 자랐어. 그래서 늑대처럼 야외에서 사냥하고 자고 생활하는 데 익숙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늑대들이랑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혼자 사냥하고 밖에서 노숙까지. 한창 클 나이에 이건 안 될 말이지. 돌아가야겠다. 아가, 나와 함께 리워랑으로 가자꾸나. 다른 건 몰라도 배불리 먹이고 따뜻이 재워줄 수는 있다. 재주가 있는 듯하니 원하면 호신술도 가르쳐주마. 아니요. 내가 또 말 실수라도 한 건가?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뭔데 고기가 많아요. 배가 불러서 둥그러져요. 친구가 있고 루피카가 있어요. 따뜻하고 소중해요. 사부가 그랬어요. 따뜻한 곳이 집이라고. 사부? 아가, 너에게도 스승이 있느냐? 사부가 말을 가르쳐줬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오, 네 스승도 너에게 대화 기술을 가르쳤더냐? 스승은 부모와도 같지. 너를 홀로 단련시키는 데에도 필시 깊은 뜻이 있을 터. 우리에서 자란 새가 홀로 날 줄 모르듯 보살핌이 과할수록 홀로 설 날이 걱정되는 법이다. 이전만큼은 온 세상 모든 스승이 같은 마음일 테지. 네가 스승의 마음을 헤아릴 날이 오면 좋겠구나. 네, 방금은 내가 성급했다. 생각해보면 가무와 신학도 어릴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 예를 들면 레이저가 배고프대. 배고픈가? 그게 뭐 대수라고. 새 기관 요리 신기에 잠시 맡겨두거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저녁을 함께 들지 않겠느냐. 리월의 풍미를 맛보게 해주마. 레이저 얼른 끄덕여. 머시기 신기 요리는 선임만 먹을 수 있는 최정상급 요리라고. 그러니까 되게 맛있다는 소리야.
기관요리 신기니라. 이 이름이 그리 외우기 어렵더냐.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안 남길게요. 힘들면 도와줄게요. 천만에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란 게 틀림없어. 마음 내킬 때 언제든 리워랑에 찾아오너라. 스승과 함께 와도 좋고 곧 새 요리기관이 완성되니 더 맛있는 요리를 선보여주마. 흐로암 근처에 붉은 잎 분재가 있는 곳이 나의 거처니라. 갈림길에서 잘못 들기 쉬운데 길을 잃으면 순찰 중인 천암군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알겠느냐? 어려워요. 걱정 마. 시간 날 때마다 레이저를 데리고 찾아갈게.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면 눈을 감고도 헤매지 않을 거야. 네 셈이 훤히 보이는구나. 뭐 속세에선 북적이는 정이 중하지. 나도 수옥도 좋아할 테니 그렇게 하거라. 비었어. 이것마저 비어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부근에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은 최신형 함정을 쭉 깔아놨거든.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음식만 사라져 있고. 살 땐 설치한 사람도 못 찾을 정도로 완벽하게 감춰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설치했을 때보다 더 완벽하게 숨겨졌네.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낙엽 냄새가 조금 밴 게 다야. 새 가슴살, 순멧돼지 다리살, 솔방울, 일몰 열매. 전에 설탕이 준 당근색 낙낙베리, 칵테일 만들고 남은 도마뱀 꼬리, 집에서 만든 냉채수육, 이웃한테 받은 수입산 풍선귤. 풍선귤이랑 민트로 만든 칵테일, 나오기 전에 잡은 샘물마을 농어. 설탕이 찾아와서 준 통통 연꽃도 있다. 대충 이 정도? 그렇다니까. 다 사라졌어. 화나 죽겠네. 완전 잡식성의 대식가잖아. 그 많은 걸 전부 먹어 치우다니. 아휴, 그래도 음료컵은 안 가져갔네. 정말 교활한 도둑이야. 붉은 여우가 분명해. 뭐든 다 먹는 건 숲에서 그 녀석뿐이니까. 잠깐, 풀숲에 뭐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주정뱅이 아저씨들의 말은 안 믿는 건데. 뭐가 티버트 각지의 베테랑 사냥꾼이 애용하는 초간편 신식 함정이라는 거야. 내가 활로 잡는 게 더 빠르잖아. 아니,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지. 이미 너무 많은 미끼를 허비했어. 이걸 다른 사냥꾼들이 알게 되면 캐츠라인 가문 사냥꾼의 존엄성이 실추된다고. 이번엔 미끼에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약초를 섞을 거야. 어디 실컷 먹어보시지. 이 먹보 녀석 반드시 붙잡아주마. 역시 작보기에도 의협심 넘치는 분이로군요. 신앙양처럼 정의로운 협객을 키운 분은 달라요. 우리 모두 신앙양 덕분에 살았어. 아니었으면 그 악덕 여행단이 진작에 우리 자식 돈을 꿀꺽하고 내뺐을 거요. 평생 일하느라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신청한 건데 이런 사기극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말이 홍보책자에 적힌 것도 다 거짓이었지. 호화객장은 실제로 보니 아름한 초가집이고 식사는 고기 한 점 없고. 뭐라? 효심을 이용해 그런 사기를 치다니. 감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네. 일단 진정하시오. 그 악덕 사장이 이미 천암군에 자수했어. 모라를 돌려받을 때 보니 얼굴이 멍투성이더구려. 놈이 우리 보고 만민당의 백발 여협객에게 선처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신앙양이 나 몰래 도왔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지요. 신학 그 아이가 진작에 내막을 알아챘던 것인가? 선행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언이니 다들 이럴 것 없네. 하정교육이 대단하시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군. 신학은 말수는 적지만 자기만의 철칙이 있네.
그래서 나도 신학을 믿고 그 아이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지. 신학도 처음에는 그 요상한 여행단에 내 몫을 신청했다가 돌연 해외여행을 가라고 하더군.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게야. 뭐 됐나?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있으니 어른으로서 참견하지 말고 지켜봐야겠지. 내 인생을 즐기면서 말이야. 해외여행? 이 신앙량은 효녀구먼. 나도 죽기 전에 리월 밖을 구경할 날이 있을는지 분명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저도 아버지랑 같이 많은 곳을 다녀보고 싶어요. 한운 여사께서 갈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지 않겠어요? 안목이 남다르실 것 아닙니까? 아닐세.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르칠 수준은 못 돼. 여행 견문과 풍경 사진을 공유해주는 것 정도라면 가능한 애만. 사람 진짜 많다. 신학도 있네. 신학! 안녕. 들어보니까 다들 신학이 악덕 여행단을 해치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응, 그런 것 같아. 아니지. 근데 왜 한원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스승님의 대화 기술은 완벽하니까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도 당연해. 어차피 그때 투어를 취소하지 않았으면 스승님도 그 여행단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움직이셨을 거야. 그럼 지금이랑 똑같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겠지. 과정이 어찌됐든 스승님은 존경받아 마땅해. 신학! 설마 그때 여행단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투어를 취소한 거야? 히히, 역시 선인의 제자네.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다니. 아니, 내가 계약금을 돌려받으러 갔을 때 사장이 환불을 거절하면서 술김에 내막을 털어놓았어. 협조를 계속 거부해서 주먹을 쓸 수밖에 없었지. 아, 그랬구나. 자업자득이지 뭐. 그 사장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야. 아무튼 결과적으론 잘 됐네. 악당은 벌을 받았고 모두의 손실도 메꿨고 한원도 기뻐하니까. 그러고 보니 스승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 고마워. 스승님이 나랑 사저 사매에게 여러 특산품을 사다 주셨어. 맛이 다양하더라. 덕분에 나도 몬드 음식 맛을 봤어. 다 먹을 거였어? 뭐뭐 있었는데? 혼자 다 못 먹으면 내가 도와줄게. 풍차국화, 세실리아꽃, 통통연꽃. 청심보다 맛있었어. 페이몬도 먹을래? 그걸 그냥 생으로? 난 사양할게. 너 먹고 탈 안 났어? 안 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청심이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청심도 보통은 날로 안 먹어. 식물은 웬만해선 조리해 먹지. 그렇구나. 그럼 이따 만민당에 가서 묘사부님에게 연구해달라고 할게. 응, 약속이야.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번에 네가 리월항에 와서 스승님도 좋아하셨지만 나도 무척 기뻤어. 그래서 너에게 고마워. 우리 또 보자. 또 보자는 재회를 기원하는 말이라고 들었어. 식당 손님들도 식사를 마치면 웃으며 또 보자고 해. 그러니까 나도 금방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뜻이야. 배가 이상해. 눈꺼풀이 무거워. 졸려. 그치만 하늘은 밝은데 나뭇가지가 흔들려. 나뭇잎이 반짝반짝. 눈 아파. 졸려. 이걸 마시라고 해. 아, 좀 괜찮아졌어? 나뭇잎이 멈췄어. 미안해, 레이저. 내 잘못이야. 내 미끼를 먹은 동물이 너일 줄은 몰랐어. 미끼? 아빠 몸이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빠한테 좀 쉬라고 하고 새로운 함정으로 사냥을 나왔거든. 함정인지 몰랐어. 샘물 마을에 선물인 줄 알고 먹었어.
냉채 수육도 맛있고 음료도 맛있고 당근맛 낙낙베리도 맛있었어. 통통 연꽃은 채소니까 채소는 친구 줬어. 베넷. 다 내 탓이야. 레이저에 베넷까지 해치고 설탕에게 부탁받은 실험 결과도 못 가져가게 됐잖아. 이해해. 다시는 함정으로 사냥 안 할 거야. 드디어 이날이 온 건가? 아가씨가 분부하신 대로 감수를 마쳤습니다. 유야정토의 위대한 캐시여, 단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노라. 나의 축복을 받은 자여, 또 만났구나. 오늘은 역시 즐거운 날이야. 기분이 좋아 보이네. 리사 일은 잘 해결됐나 봐. 과연 지식의 보물창고를 숨긴 마녀, 운명의 의지를 거스르면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지 잘 알고 있더군. 그래서 저 멀리 유야정토의 부름을 듣자 곧바로 정신을 차리곤 얌전히 내게 단죄 성원서를 바쳤지. 에이, 부끄러워할 거 없어, 피술. 부탁해서 받아왔어도 괜찮아.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단 리사님께서 주신 것은 새로운 단죄 성언서였습니다. 도서관을 잠시 떠난 건 모험가 길드의 동의를 구하고 책 한 권을 더 인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더군요. 이러면 저희가 새 책에 어떤 주석을 붙이든 도서관 장서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랬구나. 리사는 항상 피스를 좋게 생각했으니까 피스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마음씨 착한 마녀더군. 삼천우주의 인과를 깨우치고 일천세계의 파멸을 지켜본 본황녀도 경의를 표하는 바야. 우주? 나의 권속이여. 단죄 성언서의 수정 작업이 끝났으니 나와 함께 그 마녀에게 유야정토 황족의 예를 갖추러 가자꾸나. 예, 아가씨. 나의 축복을 받은 자여, 내가 말했지? 너와 나의 인연은 아침 햇살처럼 얽혀있다고. 지금 유야정토의 위대한 계시를 담은 단죄 성언서를 내게 보여주마. 지금이 바로 운명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일지니. 시면에 나선 신의 뜻, 종말의 기도, 그 모든 답이 이 유야의 성서에 담겨 있으니 마음껏 느끼고 깨닫고 기뻐하여라. 빛을 본 루프슬로스 네피도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가씨, 이제 가시죠. 형님 말씀대로야. 나는 책을 쓸 줄만 알지 팔 줄은 모르는구나. 이제 몇 장만 더 하면 돼. 그런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생각엔 내 글씨가 얼마쯤에 팔릴 것 같아?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농담하지 말고. 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고마워. 네가 집안 사람들처럼 친필은 금값이라는 둥, 부르는 게 값이라는 둥, 장사꾼 같은 멘트를 안 해서 다행이야. 전에 형님과 타자기 얘기를 하다가 왜 타자기를 가져오지 않는지 돌려서 물어봤거든? 형님이 뭐라고 했게? 아니, 사실 진작에 조달해 왔다는 거야. 사정도 대충 들어 알고 있으니 타자기 크기가 적당한지 써보라고 하셨지. 한번 써보니 타자기가 내 손 크기에 딱 맞게 개조되어 있더라고. 정말 편했어. 형님은 급한 상황이니 이 타자기로 글을 써도 좋다고 하셨어. 증조복께도 말을 전해놨다면서 말이야. 형님이 타자기를 바로 주지 않은 건 사실 내가 글씨를 잘 쓰길 바라서였어. 글씨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 직접 적은 글은 타자기를 쓴 것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져. 형님이 말씀하시길 내게 타자기가 아니라 세목록을 준 이유는 내 필트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름의 풍골이 있고 뛰어난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대. 앞으로 내가 타자기에 의존해서 글을 쓰면 붓을 드는 일은 없어질 테고 그럼 서예의 맥이 끊길까 걱정하신 거야. 사실 나도 어찌나 손에 땀을 쥐었는지 하마터면 찻잔을 깨트릴 뻔했어. 사업에서 친분은 인맥이고 인맥은 모라다. 글 연습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런 대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지.
형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곧바로 집을 뛰쳐나와 중훈집에서 보름은 머물렀을 거야. 형님은 한 번도 내게 장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늘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하셨지. 하지만 나 역시 상해에서 여러 왕래를 봐온 몸인데 글씨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훌륭한 글씨는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는 말을 어찌 모르겠어. 증조부의 글은 한 글자에 수십만 모라의 값어치가 있고 형님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따로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와. 형님과 축하 인사를 나갔다가 증조부의 축하글을 벽에 걸어놓은 사람도 봤지. 다시 여기 책들 좀 봐. 내 신작 소설이야.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지. 그런데 이 중 하나에 서명할 때 마지막 글자의 획을 조금 길게 늘렸더니 200모라나 더 비싸게 팔리더라. 글자도 문장도 완벽하게 똑같았지만 단 한 획의 길이 차이로 가치가 달라진 거야. 축하장도 마찬가지야. 내용은 모두 같지만 다들 할아버지가 쓴 편지를 벽에 걸고 형이 쓴 편지를 소중히 담아두지. 나도 이게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아. 그들은 편지의 내용보다는 누가 썼는지를 신경 쓰지. 다만, 고마워.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라서 미안해. 타작이 다루는 법을 열심히 익혀서 다음에는 꼭 예쁜 편지를 보내줄게. 알겠어. 그럼 앞으로도 그 도깨비 부적 같은 서체로 편지를 써야겠네. 만약 어느 날 내가 정갈한 글씨체로 편지를 보내면 바로 나를 찾아와줘. 그럼 도적에게 납치당했거나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이런. 날이 어두워졌네. 난 이만 돌아가야겠다. 다음에 또 봐. 희범 선생도 자신의 글씨가 여기저기에 팔리는 게 싫어서 붓 대신 검을 든 걸까? 오늘도 길 잃은 모험가를 데려다 줬네. 여기 길이 그렇게 어려운가? 안심해. 나는 몬드성의 페보니우스 기사단. 여기서 다 만나네? 몬드에 놀러 온 거야? 마침 잘 왔어. 사라 씨가 신메뉴를 개발해서 시식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근데 케이아 선배랑 진단장님은 기사단에 있을 거고 클레도 아마... 아이고 이런,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 방해가 된 건 아니지? 그럼 다행이고. 이거 받아. 내가 만든 요리는 오랜만이지? 방금 만든 거니까 꼭 식기 전에 먹어. 너랑 더 수다 떨고 싶은데 요즘 숲에서 길을 잃는 모험가들이 많아졌거든. 그 사람들을 성까지 데려다 주느라 요 며칠 순찰 횟수가 부쩍 늘어나서 너무 바빠. 그야 당연하지. 아이고, 난 순찰 돌아야 해서 먼저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기사단으로 찾아와. 왜 그 고양이는 매번 이쪽으로 오는 걸까? 이상하네. 너구나? 방금 장난꾸러기 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돌려보낸 참이야. 얼마나 기운이 넘치는지 기회만 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몬드성 곳곳을 헤집고 다니지. 화분을 넘어뜨리고 옷을 더럽히고 몬드성의 비둘기를 하도 쫓아다녀서 비둘기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야. 곤란해진 주민들이 모험가 길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험가들은 고양이 잡는 법은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 모험가들은 고양이를 발로 쫓았지만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하늘 위에서 기습하면 고양이도 피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고양이는 내가 붙잡을 때마다 화내긴커녕 매번 내 품에 안겨서 얼굴을 비벼와. 정말?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디오나한테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그 고양이가 다시는 도망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또 한... 레이저가 여기에도 없네. 여행자, 오는 길에 레이저 못 봤어? 아니 급한 건 맞는데 며칠 전에 레이저가 성에 놀러와서 클레랑 같이 케이크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날 마침 케이크가 다 팔려서 못 먹었거든? 오늘 클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케이크를 사더니 레이저한테 주러 울프 용지로 가려고 했더라고. 혼자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케이아 선배가 겨우 발견해서 막았어. 클레 혼자 울프 용지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서 클레한테 기사단에 얌전히 있으라고 하고 클레가 그린 그림이랑 케이크는 내가 전해주기로 했어. 근데 울프 용지를 다 돌아봐도 레이저가 안 보이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빨리 레이저를 찾지 못하면 케이크가 맛없어진다고. 날아서 다시 찾아봐야겠어.
먼저 가볼게.